비폭력 대화 함께 읽기 제9장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다섯 번째 내용은 우리의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는 능력 기르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이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한 발 한 발 계획 세운 것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신지요? 또는 그렇지 못하고 아직 미루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어떤 사정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한테 늘 해가 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해를 향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보기로 하지요. 236조 우리의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는 능력 기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어렵죠? 에너지도 어렵고 인식도 어렵고 그죠? 행동 뒤에 어떤 에너지가 있나. 그런데 오늘 책을 잘 읽어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리실 거예요. 여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인정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들, 그 뒤의 에너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인데요. 실은 이것을 워크숍으로 하면 한 이틀은 꼬박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책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지나가기로 해요. 236쪽의 1번 돈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돈 중요하세요?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생활인들이니까요. 근데 이 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이 많을 때 우리가 많은 욕구들을 아주 간단하게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밖에서 오는 중요한 보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봉이 얼마야?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얼마 받았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유산을 받을 때도 사랑을 주는 크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외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동기에서 뭔가 선택을 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삶에 기여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우러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돈은 욕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지 돈 자체가 욕구는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위해서 살면 굉장히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제 예를 들어보면 강의를 가는데 100만 원 주는 데는 신나서 가고 10만 원 주는 데는 짜증나서 가고 이렇게 제가 살면 이 비폭력 대화의 에너지를 다 전하지 못할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시면 너무 좋죠. 네, 기쁘게 가요. 왜냐하면 생활이니까 저도. 그러나 돈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돈이 없이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도 강의를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뭔가 즐거움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 의미를 함께하고 싶기도 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하고 싶기도 하고, 이럴 때는 돈에 상관없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돈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보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삶에 기여하려고 할 때 그런 의도를 갖고 행동할 때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행복을 느끼고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충만함을 못 느끼면 계속 외부에서 찾게 되죠. 그럼 또 돈이 또 중요하게 되고 또 나를 혹사시키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반복이 일어날 겁니다. 네, 두 번째, 인정받기 위해서인데요. 인정받기 위해서도 돈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밖에서 오는 보상의 또 한 형태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가 내가 이렇게 밖에서 오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평가에 중독된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애쓰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도 애쓰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다가 지쳐서 허망하게 이 삶을 끝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샬은 말해요. 밑에 문장 두 개 보시면 오로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연말에 그 제가 1년 동안 비폭력대와 봉사했던 고시촌에 훌륭하신 첼리스트 두 분 선생님을 모셔서 음악회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바로크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첼로를 직접 눈에서 이렇게 눈으로 본 적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지 너무너무 풍요로운 자리가 됐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음악을 진짜 가슴으로 듣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감 나누기 할 때는 이제 눈물이 찔끔찔끔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도가 내가 뭘 잘난 척을 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 정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서로의 기쁨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때 내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세금 많이 내죠. 그래서 마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례가 나오는데, 세금을 낼 때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샬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 황제와는 달리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정부를 지원하고 싶어 하셨고, 두 분은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걸 상상하면서 미국 정부에 수표를 보낼 때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끼셨다. 우리가 세금 많이 내죠. 뭐 내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종소세, 부가세, 또 뭐 내지? 네, 재산세, 뭐 자동차세, 주민세, 뭐 여러 가지 내잖아요, 보통. 그래서 세금을 이제 냈는데 그때마다 뭐 이렇게 세금 버는 돈은 적은데 세금 많이 내는 거야. 뭐야, 너 나만 손해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내고 있다면 억울하겠죠, 맨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쓰인다. 지금 마샬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뭔가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예방주사를 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나눠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믿고 그다음에 상상하면서 그 세금을 낼 때는 많이 내면 좋죠. 네, 이렇게 욕구랑 연결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정말 길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어리석다고 스스로를 질책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심을 피하려고 뭔가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면 집에 가면서 계속 후회할 거야.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표현을 하나도 안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이 얼굴로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굉장히 부끄러울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이 굉장히 반갑고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나타났을 때 뭐 피해서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러면 되게 지긋지긋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를 가는데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내가 진짜 직장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여기 다닌다. 이러면 지긋지긋해지겠죠.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졌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요. 지긋지긋해지겠죠. 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헤어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다섯 번째,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죄책감도 수치심만큼이나 우리한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죄책감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겠지? 뭐 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나중에 불효한 것이 죄책감이 될까 봐 그걸 안 하려고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전화를 하면 우리 엄마는 또 반복되는 어떤 하소연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픈 목소리 들어서 내가 괴로울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전화를 왜 하는지예요. 이러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후회한다. 이래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죄책감이 되겠죠. 근데 나는 그냥 이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내 부모님과 깊이 연결하고 그리고 또 안부를 물으면서 돌봐드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존재하고 싶다. 이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욕구랑 만나면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 전화 목소리도 다르고 또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쪽도 알아차리고 따뜻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거나 바라보는 누군가도 같이 행복해지게 되겠죠. 네, 여섯 번째는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들, 그 뒤의 에너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는 네 책임이야. 꼭 해야 돼. 그래서 선택에 어떤 여지를 두지 않고 뭔가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생동감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나의 중심에서 단절된 채로 로봇 같은 정신 상태로 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순수한 욕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된 많은 평가들, 그다음에 판단 뒤에서 뭔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피하려고 어떤 의무감에서 또 돈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처벌을 피하려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는 굉장히 나 자신과 단절되고 세상과도 단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면 이 세상이 보통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놀이로 가득 찬 즐거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마샬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어떻게 놀이를 하고 살라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삶을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의 말과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삶을 기여하는 방법은 상대의 욕구와 나의 욕구랑 잘 연결하는 거다. 서로 잘 만족시키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면 진짜 좀 즐거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여섯 번째 의무감에서 내면의 욕구와 단절되어 행동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 이랬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말한 많은 뭐 수치심, 죄책감 이런 걸로 이제 행동을 하면 그게 나중에는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가 불특정 다수한테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오롯이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행복한 나를 보면서 옆에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렇게 모여서 이 세상이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날 지나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눈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뭐 뽀로로도 나와 있고 오리님들도 나와 있고 그런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신가요? 네, 요즘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하얀 겨울, 여러분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는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J MBC 윤정이었습니다.